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보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또 진행을 하면 좋을지 이 조정 구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앱토스까지 또 이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흐름 보게 되면 일봉상 견고하게 상승 추세를 연결해 가면서 현재 변곡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바로 다우존스도 아니고 S&P도 아니고 당연히 나스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지수와 상관 지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따라간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흐름 보게 되면 결국 시장이 2월 2일에 고점을 찍게 되었고요.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월 2일이 아니라 2월 중순 가서 고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하락하는 부분들도 봤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이 하락한 부분을 예상을 해보게 된다면 하락했던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종 금리를 더 인상할 것이다 라는 악재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미국 시장에 선반영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조정폭이 가파르게 나와졌고요. 반면에 일봉상 비트코인 흐름 보시게 되시면 조정폭이 거의 없죠.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할 때도 항상 나중에 상승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최종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악재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최종 금리를 높인다라는 부분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반영되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900만 원대에서 2,800만 원 구간까지 어떻게 보면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부터 해서 마지막 오미세고를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종목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시장은 많이 벌어왔기 때문에 그간 저희가 100%, 200%, 300% 가뿐히 벌어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수익 많이 본 만큼 지금은 이제 좀 쉬어가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나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어떨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상승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서도 현재 변곡점에 위치해 있을 때는 40%, 5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개인을 꼬드기고 물량을 털기 위해서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 코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언제? 변곡점일 때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고점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현재 횡보 구간 안에서 40%, 50% 급등하는 코인들이 되게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시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40%, 50% 급등하는 코인들이 나와줬을 때는 항상 시장의 변곡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관망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요. 그만큼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도 21일 날, 21일이 언제죠? 25K 돌파했을 때예요. 돌파하자마자 저는 모든 추천 종목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종목 다 전량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관망 중에 있고요. 그 이후에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놓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건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700분이 넘게 또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 무료로 여러분들께 또 종목도 드리고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저도 어쩔 수 없이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리스크를 열어두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한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혹시나 지금 보유 종목이 많다,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해서 많이 물려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또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앱토스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앱토스 이제 상장되기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16,800원에서 16,990원 구간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2차적으로 현재가 17,450원 이하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치는 18,000원 구간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흐름 예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1시간봉 흐름을 봤을 때 상장 직전에는 현재 오전에 한번 올라와 준 흐름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 들어서 시장 좀 약해지다 보니까 하락이 나와줬었죠.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잡아드린 자리가 딱 현재 딱 이 빨간색 구간이고요.
그리고 2차 매수가 자리 잡아드린 게 딱 이 17,450원 구간이었죠. 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앱토스가 상장이 되면 이 상장 빔을 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상장 빔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어떻게 하나요? 시장에 상장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장 빔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락폭이 뭐가 되죠? 하락폭이 제한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을 해서 현재 17,400원 구간들이 이탈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16,800원에서 17,000원 구간들은 지켜줄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결국 이 기대 심리 때문에 결국엔 상장 전에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상장 비율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이전 형성되어 있는 고가 구간들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18,000원 목표까지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매수 자리 잡아 드린 거고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누사이퍼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었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에는 앱토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현재 시장이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현재 시장이 어떻게 보면 하락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돈이라는 것은 현재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시장일 때 항상 우리가 특징이 있죠. 이런 시장일 때는 어떤 코인들이 많이 올라간다 했죠? 자, 수급이 많이 쏠리는 코인들, 결국에는 상승 명분이 만들어진 코인 위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사이퍼를 비롯해서 같이 이어가는 스데스홀드가 두 가지가 올라와 주고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누사이퍼는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올라와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의 종목으로 분류가 되었고요. 자, 그래서 유의 종목 카바라든지 웨이브가 덩달아서 같이 올라와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급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반면에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회복되어 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급이 이쪽으로만 쏠렸던 게 누사이퍼, 스레스홀드, 카바, 웨이브로 쏠렸던 게 당연히 원상복구가 되게 되면서 지금 하락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수급이 다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고 나서 차트를 비교 한번 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누사이퍼, 스레스홀드 올라간다 해서 따라타야 되나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런 수급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뭘 받으냐? 자, 나스닥, 이 미국 본장이 들어가셨을 때 과연 현재 지지라인이 이탈한 상황에서 다시 음봉이 아닌 양봉으로 회복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본장이 들어가게 되면 변동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일봉 시가 구간들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향이 나오는 새벽 3시 구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 새벽 3시에 정확한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지지라인이 이탈했다 해도 다시 한 번 더 상승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트코인 역시나 현재 시점에서 앱토스도 거의 다 회복해 주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고 비트도 24.3K 구간까지 재차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앱토스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앱토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4%가량 하락을 한 시점이 있지만 비트 회복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박스권 상단 구간 17,600원에서 17,800원 구간대까지 재차 상승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줄 겁니다. 자, 하지만 24.3K 구간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잡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때 올라왔을 때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이전에도 지지라인을 깨고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죠? 자, 투매 물량이 나왔을 때 일시적인 반등은 투매 물량이 나온 구간까지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지지라인 깨고 투매 물량이 나왔던 구간들까지 반등이 나와줬고요. 마찬가지로 지지라인 깨고 투매 물량 나온 데까지 반등. 자, 마찬가지로 지지라인 깨고 반등. 그리고 쌍바닥 형태를 띠면서 상승. 하지만 지지라인 깨고 나서 반등. 반등 나왔던 구간들을 체크해 보면 모두 이전 지지 구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현재 시기도 똑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쌍바닥을 찍은 형태지만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18,500원 구간까지밖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일단 현재 구간에서 무조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갈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현재 시기에서 거래가 터져줘야지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앱토스 같은 경우는 18,000원에서 18,500원 구간까지 목표가를 잡고 먼저 대응을 해야 되고요.
현재 시점에서 최소 2천억에서 3천억 이상의 자금이 유입이 되어야지만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거래대금을 체크를 하고요. 거래되면 그 정도 터졌다. 그러면 거의 2만 1,000원까지는 재차 2차 목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꾸준히 봐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